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제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김지용 님이 발표하신 워크스페이스 오버뷰 세션에 이어서 저는 아키텍처 그림을 위주로 기술 관련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온프렘과 AWS 내부망 접속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아키텍처 예시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망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파일 전송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망 연계 솔루션의 개념 소개와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는 VPN을 포함한 아키텍처 예시이고요. 네 번째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자주 오는 문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진행에 앞서 제가 오늘 설명과 예시를 드리는 부분들은 망 분리 구축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심사를 통과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고객의 구성도에 따라 또는 심사위원분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렘 내부망 접속 예시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직 AWS를 못 접해보신 참석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AWS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클라우드는 전 세계 수십여 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면적의 크기와 고객분들의 수요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 리전이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는 초록색 박스로 표기된 VPC입니다. 이는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이며 AWS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PC의 세부 요소로는 서브넷이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구간, 프라이빗 서브넷은 내부 통신만 가능한 대역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뷰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워크스페이스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에서 관리를 하는 VPC에 해당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고객이 직접 구축하는 VPC와 통신이 가능하게 설정을 합니다. 온프렘 또는 IDC의 경우 VPN 또는 AWS 다이렉트 커넥터가 불리는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실제 사용자의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 좌측의 빨간색 선 부분은 인증 트래픽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SSL을 사용한 보안 통신을 하여 인증 게이트웨이에 통신을 하며 인증 게이트웨이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저장된 사용자를 인증하게 됩니다. 이 디렉토리 서비스는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이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이 끝나고 나면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한 뒤 화면의 송출 또는 스트리밍을 위한 트래픽이 파란색 라인을 타게 됩니다. 해당 트래픽은 화면을 표기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자의 장치에는 데이터가 남지를 않습니다. 이후 실제로 사용자가 업무를 보는 통신은 초록색 라인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필요하여 필요시에 온프렘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올라간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에 접근을 못하게 설정을 하여 인터넷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로써 워크스페이스는 내부망에는 접속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되어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장표에서 워크스페이스 구성 요소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필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AD라고 불리우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와 컴퓨터 개체들의 인증과 정보를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워크스페이스와 AD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AD가 있는 경우에는 AD 커넥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AD 커넥터는 사용자와 기존 AD 서버 사이에 인증을 도와주는 중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워크스페이스와 같이 사용 시 무료입니다. 기존에 AD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AD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스크린샷에서 보이는 것처럼 AWS 콘솔 안에서 마버서 형태로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기에 AD 지식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에 AD 관리자가 있고 관리형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VM에 직접 구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AWS에 이미 구축된 내부망에 대한 접속 예시입니다. 사용자들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여 EC2,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등 기존에 구현하신 워크로드가 올라가 있는 VPC에 접속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친숙하신 기능인 EC2 보안 그룹, 네트워크 ACL 또 모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프렘 구성도와 매우 흡사하고 구현은 더욱더 간단합니다. 다음은 망연계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AWS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망연계 솔루션을 이야기 전에 기존의 망연계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 등으로 인해 망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경우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게 되며 각 영역에 서버와 사용자들의 단말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각각의 망 안에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에 두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한 서버들의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자료를 전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망연계 솔루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제의 경우 스트리밍 연계, 후제의 경우 자료 전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망연계 솔루션들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양쪽에 장비를 위치시키고 이 둘 사이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암호 통신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외부에서 악성 코드 등이 내부망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과 동시에 내부의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루션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료 전송 솔루션의 주요 기능에는 악성 코드 탐지를 위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망 사이에 자료가 전송될 시에 관리자의 결제를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탐지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텍스트 기반의 클립보드 전송과 반대편 단말기에 URL을 전송해줘 브라우저에서 열리게 해주는 기능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해당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버넷과 내부 통신을 하는 프라이빗 서버넷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각 영역에 망연계 솔루션을 VM 형태로 구축하여 망을 분리하면서 보안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망연계 솔루션을 도입하실 경우에는 벤더 측에서 VM에 접속하여 솔루션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들은 온프레임에서 했던 것처럼 외부망에 존재한 사용자 단말기는 외부망 연계 솔루션에 통신을 하고 내부망에 위치한 워크스페이스는 내부 망연계 솔루션과 통신을 하고 더 뒷단에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망연계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하이 레벨의 구현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VPN을 포함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성해본 아키텍처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워크스페이스의 엔드포인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내부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규정의 해석에 따라 해당 퍼블릭망 통신을 자제하고 추가적으로 암호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VPN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VPN을 추가한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우선 사무실과 AWS를 IPsek을 이용한 사이트-투-사이트 VPN 또는 AWS 전용선 서비스로 연동하여 보안이 향상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이후에 중간 거점 단계인 주황색 화살표를 표시된 네트워킹용 VPC를 추가 구성하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인증 서버는 퍼블릭 엔드포인트이며 앞단에는 CD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P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에서 프락시 기능을 제공하기에 프락시 서버를 구축하고 워크스페이스의 인증에 필요한 URL만 화이트 리스팅 처리를 합니다. 이후 방화벽을 거쳐서 인증 서버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IP 대역대가 정해져 있고 프록시를 지원하지 않기에 바로 방화벽으로 통해 통신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화벽을 통과한 인증과 스트리밍 트래픽들은 여전히 퍼블릭 엔드포인트로 공인 IP를 통해 통신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망을 타지 않고 저희 AWS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공인 IP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트래픽이 외부로 흐르거나 외부에서 침입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 환경 또는 응급시의 원격 접속을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방금 전에 아키텍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구축을 했던 전용선이나 사이트-투-사이트 VPN 대신 사용자 컴퓨터에서 바로 AWS 환경으로 SSL VPN 접속을 하는 AWS 클라이언트 VPN을 도입했습니다. AWS 클라이언트 VPN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엔드포인트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 없기에 구축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클라이언트 VPN을 제외하고는 이전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보안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또는 허가된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IP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인프라가 있으시다면 컴퓨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접속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등 OS 기반의 접근 제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서버를 구축 또는 연동을 하여 MFA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EC2에서 사용하는 보안 그룹도 사용 가능하며 이 부분은 VM 레벨에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사용자 이름, 워크스페이스 고유 아이디, IP 주소, 접속 OS 등의 로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API 로깅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워크스페이스 생성, 삭제, 변경 등에 대한 로고를 저장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와 보안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프라 레벨에서의 접근제어와 보안 기능들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 OS 레벨의 제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툴들이나 솔루션을 사용하셔서 고객분이 직접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 구축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VPC와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AD 연동 또는 구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디폴트 이미지 워크스페이스를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이후에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며, 커스텀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커스텀 워크스페이스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AWS 콘솔을 통해 구입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컨셉만 이해하신다면 실제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축을 마치고 난 후 사용자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메뉴로 이동한 후 론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생성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생성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이미지를 고르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전에 만들어둔 커스텀 이미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월 고정 과금인 Always On과 종량제 모드인 오토 스톱 모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설정한 사양들을 리뷰하고 론치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배포가 시작됩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는 중이며 약 15분에서 20분 이후에 배포가 완료되면 사용자들은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보드 제한 가능 여부입니다. 양방향 또는 단방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클립보드만 지원하며 파일이나 이미지 복사나 붙여넣기는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망용계 솔루션이나 US 드라이브 매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그룹 정책, GPU 사용 여부인데요. 네, 해당 부분도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폐쇄망에서 윈도우 패치 방법인데요. WSOS를 활용하시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PMS 서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본 제공하는 윈도우가 서버 버전인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윈10 테마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데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 윈도우와 매우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분들이 서버 버전임을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보안 툴의 설치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 워낙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솔루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분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메가존 클라우드 소개를 박시현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